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도 밝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격조차 없는 자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아무리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그의 타당한 벌을 받게 해야 온당한 일일 텐데요. 아무런 해명도 소명도 없이 투표 당일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며 뭉개온 그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말이죠. 당선이라는 절반의 성공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정당성을 증명해 보여야 할 텐데요.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주 간단히 해명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시에 따른 병역 기피 의혹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안경원에서 검사만 받아도 될 일을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부인과 장모가 관련된 일이죠. 한 개 계좌의 일부 기간만을 공개한 이후로 추가로 더 많은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부인뿐이 아니라 장모까지 통종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김건희 씨가 재직하였다고 스스로 밝힌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공개하지 못하고 거래 내역을 들어서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장동 부실 수사 관련 의혹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불법 대출 사건의 브로커는 지금 녹취로 선명하게 공개된 것처럼 또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수사부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알았으니 돌아가 임마 라는 말 한마디 듣고 돌아온 이후 똑같은 혐의로 몇 년 후에 다시 구속 기소돼서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부실 수사를 왜 방치했는지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어제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박영수 변호사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는 정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간단히 해명할 수 있고 밝힐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고 속이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선거 후에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문제이고 범죄 사실로서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후보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지 과거 BBK 동영상이 확인됐을 때나 초원복국집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나왔을 때처럼 어설픈 얘기로 국민을 속이고 프레임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지난 7일 대선을 이틀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직격한 발언입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런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범죄 비리 의혹이 가득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끝까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들 난리가 난 걸까요? 당시에는 후보들의 공약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2030 세대와 6070 세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뒤늦게 알고 나서인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건을 살 때도 꼼꼼하게 기능과 성능, 가격을 비교하고 사는 게 일반적인데 하물며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갈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대한 선거를 이미지, 분위기, 인기, 감정의 편승에 결정해놓고 이제와 후에 막끔하다고 한탄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낙장불입, 이미 늦었죠. 이번 남을 선택한 당신들은 그 선택의 대가로 5년 동안 고스란히 불공정과 불의를 온몸으로 느끼며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게 당신들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이죠.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는 애초부터 청년과 노인은 없었습니다.
단지 상위 10%의 대한민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걸 왜 몰랐을까요? 저소득층, 여성, 청년, 노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지원이 늘어날 일은 없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삭감 최우선 후보군으로 우선순위가 될 전망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예산은 올해 3조 3,2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3조 894억 원보다 7.5%가 증가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12조 원 가까이 들였으며 이 예산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 겁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만기 연장 등 긴급 구조 플랜을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문재인 정부 이름표가 찍힌 노인 일자리 등 대표적인 예산이 그 대상인 거죠.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청년과 노인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 중 노인 일자리 예산은 국힘당과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저질 일자리로 규정하고 비난해 왔는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는 17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이 중 9조 6천억 원을 써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평소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에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지원금 기준으로만 봐도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인데요. 급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원금을 베팅하다시피 끌어올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0만 원씩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새 정부가 1차 추경 지원금을 50조 지원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윤 당선인은 평소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 예산 사업 중 상당수는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삭감 대상 1호로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만 총 33조 7천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대표 예산 사업인 직접 일자리 예산도 유력한 삭감 대상 후보인 거죠. 관련 예산은 3조 2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아온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 공공 일자리 비효율 예산만 줄여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예산을 조정해 손실보상 재원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올해 예산 규모 자체는 600조 원을 넘지만 이 중 절반은 복지 예산 등 손을 댈 수 없는 의무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미 편성돼 집행 중인 예산인 만큼 사업 중단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전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해도 손실보상 재원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운데요. 결국 새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어 윤 당선인이 비판해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산 구조조정만으로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윤 당선인 측 공약이 애초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규모의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 당선인 공약이 애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온 이유인데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 사업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면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50조 원을 편성하려면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당선인을 지지하고 표를 몰아준 노인층의 일자리 예산이 없어지면
60대 이상 노인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윤 당선인은 처음부터 노인과 관련된 선거 공약이 거의 없어 홀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들은 몰표를 던지고 지지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송기훈 주식 관련 경제 전문가는 SNS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보고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노인분들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했고 이제 그들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일만 남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걸 자폭이라고 하는 걸까요? 대체 누굴 위해 투표를 한 걸까요? 이번 남을 찍은 대가는 5년 동안 오롯이 60개월 할부로 나눠서 받아가셔야 할 듯합니다.